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PD 수첩시간입니다. 1985년 2월 12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3살 때여서 저는 기억은 안 나고 근현대사 책에서 본 기억은 나요. 우리나라 현대사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선거였는데요. 2.12 총선에 전두환 빡빡이 정권이 사실상 2.12 총선으로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1988년까지 7년의 단임의 임기를 전두환이 마칠 때까지 전국의 주도권이 2월 12일에 85년에 결정이 돼요. 이 빡빡이가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임기를 헌법에 따라 마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니까 다들 빡이 쳤죠? 그래서 민한당과 국민당이 대통령을 간선제가 아니라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더불어서 민주화 세력이 주축이 된 YS나 DJ가 주축이 된 민추협이 주도해서 신한민주당을 창당합니다. 신민당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신민당이 정치 행보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사실상 이 2.12 총선에서 두각을 드러낸 정당은 바로 신민당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당인 민정당, 그리고 관제야당이라고 부르는 민한당, 그 사이 1위, 3위에 2등을 한 것인데, 아니 관제야당이 보통 2등을 해서 1등과 2등을 합치면 뭐다? 국회가 정권에 의해 사실상 지배가 되니까 진짜 야당들은 그동안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신민당이 등장하면서 국회 구성을 바꾸게 됩니다. 2.12 총선으로 인해서 신군부의 통치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막을 내리게 되고요. 그만큼 중요한 선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2.12 총선은 12대 총선인데 권위주의 체제에 막을 내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해보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드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까지 에너지가 쭉 응축이 돼서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계기를 85년 2월 12일에 마련하게 된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85년과 유사한 조짐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선거의 구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민심을 봐도 그렇고 현재의 정부 여당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가 마치 어떤 독재 시절 독재자에게 저항하는 정당들의 경쟁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권에 대한 비토, 국민의힘 구태 정치인들 주류 세력에 대한 어떤 비토, 이 에너지가 그야말로 폭발할 지경인 것을 현 정권, 현 정부 여당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 바닥 민심과 제가 파악한 그런 정당들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비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용산의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비주류인 비윤계, 오히려 뭐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신당을 차리러 나오겠다고 하는 비윤 반윤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뭐 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대대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들은 이렇게 인식을 할 것 같아요. 정당 소속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국민의힘과 용산을 비판하면 야당인 것이고, 그들에게 동의하는 사람은 그냥 여당인 것이다. 이런 기준을 볼 때 제일 먼저 국민의힘을 뛰쳐나온 신인규는 원래 야당이었고,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런 사람들은 소속이 현재 국민의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처럼 비춰지고 있고요. 실제 중도층, 무당층들이 그들을 야당 성향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커다란 양대 산맥에서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어떠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앞으로 더 결집할 거고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중도층이나 무당층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국민의힘 주류에게 강한 불만과 심판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강서구의 민심으로 저는 수도권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수준이 참혹해서
창피하게 될 지경이다 보니까 중도층과 무당층이 자연스럽게 찍을 사람이 없어서 다만 심판은 해야겠으니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앞으로 대통령과 누가 더 잘 싸우는지에 따라서 다음 총선의 의석수가 분명히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재미있게도 여당 출신인 반윤계 인사들과 원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더 윤석열과 잘 싸우냐를 경쟁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자꾸 콘크리트 지지율, 윤석열 콘크리트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 지지층이 35% 콘크리트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콘크리트가 매우 강해요. 부정평가 65%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소수 여론조사에서는 60% 초반도 나오긴 합니다만, 다시 말해서 65%를 나눠 먹는 싸움 중에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할 거고요. 나머지 25%가 제3신당, 즉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온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하나의 팀을 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신민당을 언급했잖아요. 신민당을 언급한 배경은 독재를 타도하고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서 제2당이 됐죠. 85년 총선 구도를 제가 꺼내는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이미 160석 이상의 엄청난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면 총선 승리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요. 오히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약진했었던 과거의 사례처럼 중도 보수 통합신당이라는 어떤 제3지대의 물결이 85년 당시의 그것, 즉 신민당처럼 국민의힘을 제3당으로 찍어 누르내릴 가능성도 제가 조심스럽게는 엿보이기 때문에 좀 미리 이 예상을 해봅니다.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권에 있는 영남 중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의 예상은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주호영, 김용판 뭐 이런 사람들, 뭐 김용판은 중진이라고 제가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호영을 비롯한 영남 인사들, 김용판 같은 영남 인사들이 TK 쪽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 또 박근혜 정권에 몸담았었던 인사들이 TK에서 보여주는 약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그 예상 안에, 예상이라는 그릇 안에 담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3신당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 국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게 과한 억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공천 국면, 국민의힘 공천 국면은요,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낼 겁니다. 용산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을 영남으로 이미 내려보낼 준비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고,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남 중진들을 싹 물갈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로 바꾸게 되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를 기미조차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또 보여줬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 능력이 주호영이 보기에도, 김용판이 보기에도, 뭐 영남 중진들이 보기에도 심각한 수준인데, 내가 공천을 못 받는다? 자꾸 험지로 떠밀려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승부를 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준석이 자꾸 영남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영남에서 이준석 제3신당 간판 달고 국민의힘과 붙었을 때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권은 3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인기 없는 대통령을 또 안고 갈 바에, 그리고 내 지역구를 뺏긴 마당에 쓸쓸하게 누구처럼 백의종군을 선택할까요? 그것도 새파랗디 파란 용산 행정관이나 용산 비서관 출신들에게 내 지역구를 넘겨주고 나는 백수가 된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호영은 장제원도 아니고요. 김용판은 권성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무덤까지 함께 갈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의 제3신당이 아니라 혹은 어떠한 제3지대에서 등장하는 신당이 영남, 호남, 강원, 전국권을 아우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세력만 규합한다면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의 간판을 달고 나올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아직은 섣부른 예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민심 이반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기조 그대로 국정 기조를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르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윤석열을 누가 더 잘 심판하느냐는 경쟁에서 민주당과 제3신당이 자웅을 겨뤄서 결과적으로 민심의 에너지를 반영하게 되고 나머지 심판받는 사람들은 백석 유지가 아니라 그저 국회에서 제3당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 제3신당의 주인공이 꼭 이준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승민이 될 수도 있고 신인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제3세력을 어떠한 형태로든 무시하고 싶어하는 거대 양당의 물밑 합의나 야합이 없다는 전제하에 선거제 개편이나 선거법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전망은 아마 실현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돗자리를 한번 살짝 깔아봤습니다. 과연 85년에 등장했던 신민당의 물결처럼 제3신당의 세력은 민심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주당은 제3세력만큼 더욱더 선명하게 잘 싸워서 일당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의석수를 계산적으로 지금 다 숫자를 하나하나 매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어찌됐든 일당을 놓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오늘의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3당으로 밀려날 가능성도